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대체자산 하락의 전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매파색 짙어진 연준 주가 혼조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라갔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만 0.1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0.09%, 0.3%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대체자산 하락의 전조.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나스닥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떨어지고 나스닥 소폭 올랐습니다. 그냥 혼조라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나스닥 오르고 하루는 경기 민감주 오르면서 미세하게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그러니까 주식 팔지 말고 갖고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지표가 있습니다. 금값입니다. 1800불 올라가던 금값이 1700불대로 급락했습니다. 172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1736불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무려 100불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에도 금값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당시 고점이 8월에 1900불 가량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러다가 9월에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당시에 양적 완화로 달러화가 약세에 머물면서 금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금값이 갑자기 고점을 찍고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값이 떨어졌을까? 연준은 2011년 9월 21일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했습니다. 2011년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팔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공개시장 조작 방법입니다. 왜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까?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장기 금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미국의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1.7대까지 갔다가 지금 1.2에서 1.3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미국채 금리 가격이 수익률이 떨어져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연준이 시장에서 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실제 목적은 금값을 잡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자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값이 1900불에서 20% 떨어져서 1600불까지 갔습니다. 당시. 그리고 미국 정부는 금의 선물 거래 증거금을 21%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 같은 경우도 선물 거래 증거금을 올렸죠. 그러자 금은 재차 하락했습니다. 금 제항의 날 2012년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1600불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1년간을 지속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2012년 4월까지 추가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 등 금을 사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그러자 연준이 선물 시장이 아닌 현물 시장에 금값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준은 2012년 4월 12일 금요일 다 퇴근하고 없을 때 금 100톤을 현물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금 가격은 대폭락했고 이어 연준은 2시간 후에 300톤을 추가로 현물 시장에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147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연준은 금 현물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금은 더 폭락했고요. 2015년 12월 금값은 1118불까지 떨어져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그러니까 네 번의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죠. 보면 이때 당시 이제 FOMC 회의를 했는데 2015년 12월 15일 회의 후에 0에서 0.25%이던 제로금리이던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0.25에서 0.5%까지 한번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바닥을 찍은 금값이 1200불을 넘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준이 금값에 신경을 안 쓸 때 금이 올라간 것입니다. 즉 주식이 떨어지면 금이 오르고 금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자산이 달러의 위협인 금은 연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연준은 왜 금값을 잡으려 할까? 달러 가치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뭐 기축통화를 지키려 한다는 말과 똑같죠. 테이퍼링과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아직 미국의 경제는 체력을 회복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낮을 때 금과 같은 대체 자산에 돈이 몰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인프라 추가 부양책을 뭐 3조 달러를 쓴다, 그리고 뭐 1조 달러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률을 줄이고 뭐 미국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미국의 국채를 찍어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달러는 휴지가 되죠. 반면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시장 수요가 몰리면 새로 찍어내야 할 채권 입찰의 흥행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 성장 주식이 떨어지고 주택 경기가 화랑인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바로 주택 경기까지 같이 꺾입니다. 이러면 미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택 경기도 꺾이고 주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국채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달러의 대체 자산이 금값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바로 이렇게 이제 지난번 금요일날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자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바로 비트코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금 5천만 원을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4만 5천 불을 넘어서 지금 더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자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가격이 또 오르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가가 같이 뛰었습니다.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될 말입니다. 첫 번째는 공황이 반복됩니다. 근본이제로 가면 근본이제는 필연적으로 공황을 만들어냅니다. 금은 세계 경기가 발전하는 것보다 더 적게 채굴됩니다. 따라서 근본이제로 돌아가면 금을 쟁여놓고 돈을 찍어야 되는데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시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시중에 돌지 않으면 공황이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근본이제 당시에 10년마다 공황이 반복되었는데 근본이제로 돌아간다면 금채 물량 때문에 공황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그때는 1800년대 뭐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황은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쪽에 훨씬 유리합니다. 금은 미국이 8,100톤 2017년 현재입니다. 중국이 4,000톤, 독일이 3,400톤, IMF가 2,800톤, 이탈리아가 2,500톤, 프랑스가 2,400톤, 러시아가 2,200톤 등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100톤 정도가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으나 이보다 4배는 더 많은 4,000톤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2017년 1월 말 금 보유량이 약 1만 9,5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분 4,000톤을 빼면 민간 부분이 1만 5,500톤 정도가 되는 것이죠. 금은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매년 14%에 상당하는 370톤 정도를 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로 돌아가면 기축통화국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종이로 찍어내면 되는데 미쳤다고 근본이제로 돌아갈까라는 것이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 모으자 이런 얘기는 틀렸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냐? 금의 현재 가격인 1,700불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꽤나 높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큽니다. 아마도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릴 때쯤 미국은 자신의 기초체력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절대 주식에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까지 금값을 연준이 찍어 누를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데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돈이 몰리면
국채를 파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유로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로 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게 유로가 굉장히 안 좋다, 유럽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유로화를 갖고 있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도록 미국이 공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은 언제가 바닥일지 모른다. 뭐 현재로 봐서는요. 지금도 꽤나 높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1700불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릴 때까지 금은 해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올리기 전까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다고 주식 팔고 금을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금요일에 급락한 금값을 비롯한 달러 대체 자산이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전조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국채를 앞으로도 대규모로 찍어내야 하는 만큼 달러 대체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연준이 다른 거 사지 말고 미국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조던의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 자산 하락의 전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